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우리 시시한 수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은 우리 영화인데요. 영화 그 지금 한참 핫한 영화죠. 한참 핫한 영화고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제 75관왕 하고 와우. 있는 미나리구나. 영화입니다. 예. 어디서 이렇게 그 사운드 이펙트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네. 근데 이 영화가 저는 그 뉴질랜드에서 되게 조용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선은 그 영화관들이 활발하지 못한 게 이제 록다운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음. 되게 그 부티크 그 시네마 해서 13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되게 작은 영화관이에요. 거기 어. 가서 봤는데 저는 그 영화관도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그리고 그 영화 자체도 굉장히 감명 깊게 보고 왔습니다. 나도 그 부티크 극장 가 보고 싶다. 아, 야 진짜 완전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아. 영화관이거든요. 딱 그 어. 강가 근처에서 카페랑 어? 이렇게 같이 있는 되게 작은 영화관이에요. 네, 그래서 나 저는 다음에 이제 간다. 나 다음에 예, 꼭 간다 거기. 무조건 꼭 제가 오시면은 제가 모시고 함께 예스. 가도록 할게요. 네. 네, 더 좋았던 게 사람들이 한 5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노 부부 우리 백인 두 분 노신사분이랑 이제 음. 사모님이 이렇게 뒤에 맨 뒤에 이렇게 앉아 계셨고 그리고 키위 청년 한 명이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앉았는데 음. 나중에 한국인 커플이 한 분이 더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음. 6명이군요. 예,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을 이렇게 같이 영화를 그 작은 영화관에서 관람을 했죠. 예, 음.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 예, 조이. 아니 우선 음. 부티크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되게 작고 그러면서도 자연과 함께하고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 한국에서 부티크 영화관은 고급스러운 공연장 그치 약간 굉장히 그렇구나. 고급 이미지가 있지. 맞아. 고급 이미지에다가 가격도 다른 영화관보다 비싸고. 비싸고 음. 아, 조금은 부르주아감 여유롭게 그렇구나. 활기차게 영화를 보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 음. 자연스럽게 그 미나리 속에서 나와 있는 약간 이제 갭 느낌이 이런 좀 느낌이 거리가 좀 있다. 거리감이 좀 머리가 있는 가지고 느낌이네. 예. 뭐 근데 여기는 오히려 아침에 그 상영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음. 이게 원래 이렇게 싼가? 아침이어서 싼가? 한국 조조랑 같은 건가? 그러면서 난 되게 어. 좋아했거든요. 예. 거의 음. 반값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와. 굉장히 저렴했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그 영화 보면서 이게 잔잔한 영화를 이제 라는 걸 알고 이제 드라마라는 걸 알고 갔는데 어쨌든 이제 그 뭐 너무 싸니까 그래서 간식을 또 챙겨서 갔어요. 그래서 나름 할 것 챙길 건데 다 챙겨 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음. 보냈는데 음. 여기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영화관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아. 영화관을 문을 닫을 법했던 것을 다시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음. 만들어준 너무 좋은 그래서 꼭 두 분 나중에 뉴질랜드 오시게 되면 누구라도 오시게 되면은 좋은 한국 영화가 그때 또 했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궁금한 네. 게 네. 그 인제 뭐지? 그 제레미는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주민 1.5 세대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또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또 음. 어떤 느낌이었을까 되게 아, 궁금한데 영화를 보고. 저 지난번에 우리 그 싱어게인 이야기 나눌 때요. 그 그 비디오 저희 처음에 뉴질랜드에 이주해서 왔을 때 그때 비디오를 한참 보는 때였었거든요. 비디오로 한국의 방송들 이렇게 보고. 근데 그 얘기를 했던 게 그 영화에서 나오더라고요. 여성분이 맞아. 역할하셨던 그 할머니의 그 씬에서 이렇게 그 한국에서 막 여러 가지 뭐 고춧가루라든지 뭐 이렇게 한약이라든지 이런 거 막 챙겨가 가시잖아요. 근데 거기 한국에서 녹화된 비디오를 가지고 가세요.
그게 이게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응. 사랑해 아, 당신을 이게 노래 부르는 예, 맞아, 노래 나오지. 향수가 갑자기 저는 비디오를 딱 보는 순간 향수가 딱 올라왔고 그리고 그 가방을 풀면서 막 고춧가루 꺼내고 한약 꺼내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한번 왔고요. 그리고 이 노래들 다시 이제 사랑의 당신을 뭐 80년대 노래들 다시 이제 들려주면서 향수가 갑자기 확 일어나더라고요. 네, 뭐 미디어에서도 우리 순자 할머니의 활약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캐릭터들도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윤여정 씨의 그 연기 자체가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해외 분들한테는 새롭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다른 캐릭터들 중에서 또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나는 영화를 보고 나와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연기 관련된 부분인데 뭐 첫째는 이제 아 영화가 진짜 종합 예술이구나라는 거를 그 영화를 통해서 진짜 많이 봤고 뭐 알다시피 뭐 한 달도 안 돼서 찍은 영화인데 이 정도 수준을 만들어내려면 와 이 감독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스태프들이 진짜 수고했겠다 뭐 이런 생각 좀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아 이야기할 거리가 진짜 많은 영화다. 이 영화 내가 인터뷰 관련 인터뷰를 진짜 많이 봤는데 그때마다 아이삭 감독이나 스티븐 연이 또 프로듀서로도 참관했잖아요. 그 사람이 늘 하던 얘기가 이 영화는 이민자 얘기 영화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휴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영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알겠더라고. 진짜 인간의 그 다양 이주민의 삶뿐 아니라 되게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되게 들어있다라는 점에서 되게 흥미로웠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셋째가 바로 그 연기에 대한 얘기인데 나는 스티븐 연이 연기를 참 잘하더라. 아, 스티븐 연 네. 연기를 너무 잘했고 나는 이제 이전에 옥자 뭐 그리고 버닝까지 다 봤었는데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가 이번에 미나리에서는 정말 그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한 남자로서 그 사람이 가진 고뇌, 갈등, 막 야망 그러면서도 막 음, 그런 복잡한 감정을 너무 그 표정과 이런 모든 것에 너무 잘 담아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오스카에서 어 상을 받는다면 나는 이제 윤여정님 윤여정님보다는 오히려 스티븐 연이 연기상을 받는 게 더 그에게도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영화에게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 사회에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나는 스티븐 연의 연기가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인제 그 아들 역할을 했던 그 앨런 음, 킴도 진짜 연기를 잘하더라. 네. 뭐 다 잘했지만 그러니까 정말 다 앙상블이 나 너무 좋았지만 그 두 사람이 좀 특별히 나는 영화를 보면서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 너무 귀엽게 데이비드 연기를 아이가 너무 잘해줬어요. 기가 막히더라.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제 1.5세대로 와 있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제 그 중학교 때 왔었던 그 기억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이렇게 생기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가 그 우리 정이삭 감독님의 그 삶을 베이스로 한 80가지 에피소드를 모은 걸로 이제 이렇게 막 생각해내서 그걸로 이제 묶어놓은 영화라고 이제 어, 알고 있는데 그 본인의 모습을 이제 데이비드에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응. 근데 아이가 그거를 그 이제 감독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를 되게 잘 표현해 낸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게 1.5세대로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그 미국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삶에 그 본인의 그 심리적인 어떤 것들 그리고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본인의 정체성들에 대한 그 뭐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계속 영화 보면서 느껴지니까 이 연출자들과 배우들의 케미가 이게 상당히 나중에 또 알게 됐어요. 저도 계속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자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윤여정 선생님이 이제 그 발표하면서 본인의 소감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 본인은 사실은 너무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어, 좀 편안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사실은 하기 싫었는데 하게 됐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거기에서 되게 그 매력적으로 또 여겼던 것 같아요. 배우로서, 그리고 연기자로서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들에 있는 것들을 이제 듣게 되면서 해외에서 더 관심을 더 갖게 된 게 아닌가. 영어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다른 것보다 그 인디 영화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 그 제작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같이 생활했다고. 근데 보니까 이제 배우분들의 이 케미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서로의 소통이나 이제 서로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그렇고, 동시에 그 역사 의식들, 그 역사 배경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드라마 자체가 저의 그 이민 이야기들과도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어서 너무 그 연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좋았었어요. 음, 네. 대부분이 아마 이제 그 미국으로 이주를 하신 분들, 이제 60년대부터 시작된 이제 음, 이주가 이제 80년대 돼서 이주 1세대 그 미국 이민 1세대들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아마도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American Dream을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주 이민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80년대를 훨씬 넘어서 90년대 이제 초중반이 음, 이제 뉴질랜드 이민이 이 집중이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90년대 이제 저는 94년도에 뉴질랜드에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 정체성의 혼란들 뭐 음, 보통 이제 1.5세대들이 겪는 아무래도 10대들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인데 그때를 이제 여기 와서 쭉 음, 보내게 되고 부모님 없이 유학으로 처음에 왔다가 어, 나중에는 이제 이민을 다 하게 되거든요. 자 가족들이.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데이비드가 거쳐갈 법한 그 어떤 어 심지어는 가족이 같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두 국적에서 어, 어, 음, 정체성에서 혼란스러워하거나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영화에서 나오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었어요. 동시에 이제 누나였었던 앤의 이제 연기에서도 그 누나로서 계속해서 동생을 챙겨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도 상당히 이제 연기 속에서 보이면서 딱 그 나이에 본인을 연기하고 있는 게 우리 친구의 그 삶이 이렇게 많이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음, 들고 어,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그러한 영화였는데 무엇보다 우리 그 정의삭 감독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나리는 가족이고 삶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어, 그러한 이야기들로 되고 진행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거든요. 분명히 저는 너무 기대를 하고 갔고 그리고 드라마라는 음, 걸 알고 갔는데 이제 영화를 마칠 때쯤 같이 봤었던 그 앞에 앉아 계셨던 한국 커플 계시죠? 그 한인 음, 커플 두 음, 분이 음. 이러면서 끝나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어, 그 정의삭 감독님이 이러한 반응을 기대하신 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이 영화에 분명히 그 볼 포인트도 생각하고 볼 포인트도 굉장히 많고 말씀하신 대로 얘기할 게 참 많은데 사실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저도 조금 고민이 들더라고요. 음, 어떤 부분에서 이게 충분히 교류가 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음, 아마도 우리 되게 뭐 코믹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나 재미있는 그러한 영화들을 더 생각했었던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음, 어,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러한 가족적인 되게 따뜻한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 되게 좋았었던 이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뉴질랜드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순수 한국파로서 이제 영화를 보시기 때문에 보시는 관점도 굉장히 다를 것 같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 굉장한 그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정의사 감독님이 워낙 이제 1세대 부모님과 함께 1.5세대로 그렇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렇게 살아온 삶의 스토리가 이제 소개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골든 글로브 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상들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서 지금 무명으로 음, 지금 이 해외에 나와서 어떤 어,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고 새로운 삶, 이전에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뭔가를 추구해서 나가는 분들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대변하는 이야기여서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 굉장히 어, 큰 의미를 준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국내파로서 이주민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아까 내가 말했던 나는 오히려 그런 휴먼, 그러니까 이주민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저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는 어떤 가족, 뭐 아빠나 엄마로서, 남자나 여자로서, 아이들로서, 뭐 할머니로서 이게 어떤 사람들의 관계와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을 또 깊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주민들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거나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느낌을 영화에서 표현해 주니까 약간 느낌이 강렬할 것 같긴 해. 나는 근데 이제 좀 더 그 사람의 개인의 내면, 아, 음, 저 아빠가 저런 마음이 지금 저런 마음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엄마는 저렇게 마음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저 두 사람이 저 상황에서 저렇게 갈등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사람과 그 사람과의 관계 나는 좀 그런 쪽면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더라고. 좀 관심 있게. 음.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그 아메리칸 드림의 것을 넘어서 가족 이야기, 또 휴머니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다라는 이제 공통적인 얘기를 계속 듣는데 저는 이 미나리는 아주 철저히 계획된 아메리칸 드림의 대표적인 영화라고 생각해요. 영화 산업적인 면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음.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순자 때문이에요. 음. 윤여정 배우의 역할 이름을 순자로 정하는 순간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그건 이민사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레이시즘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다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지는 게 버락 오바마가 추천했었던 파친코 책 거기에서 여자 음. 주인공이 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연스럽게 그 1.5세대의 미국 작가가 쓴 그 책에서 만들어진 그 순자의 이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화에서도 1.5세대의 그 감독이 만들어낸 영화. 한국 이야기를 음. 다 소재로 두고 있죠.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화하는 그것과 마침 딱 매칭이 됐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이 들고 그 기획 제작한 플랜 B 역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 않았나. 오히려 이것을 상업 영화로 컨셉을 잡은 게 아니라 인디 영화로 잡은 것조차도 저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음. 때에 이게 더 메리트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은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의 사람에게 시선을 가는 것 그것과 인디 영화를 매치시켰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의문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과연 이 영화가 플랜 B가 아니라 한국의 순수 자본으로 그냥 기획이 돼서 올라갔다면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만약에 미국 사회에서 그런 순자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한국의 여성성 그리고 이민자의 삶 이것이 연결되지 않았다라면 그 버락 오바마가 추천했었던 그 빠친코라는 책이 그렇게 미국에서 큰 히트를 치지 않았었다라면 과연 이게 자연스러운 연결고리 안에서 이 영화가 이렇게 이슈화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 그 영화 미나리의 성공은 영화사에서 보여지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 또 다른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을 미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빠친코 역시 이제 애플 TV에서 이제 시리즈로 나올 건데 거기에서도 보면 윤여정 선생님이 출연하시거든요. 그 맥락으로 연결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 음. 주인공 역시 한국의 대표 배우가 출연하고 있고
거기에도 또 똑같이 한국 배우만이 아니라 외국 배우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미국 시장에 있는 글로벌한 아티스트들이 기존에 만들던 콘텐츠처럼 이제 한국을 소재로 하는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한국 배우들이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그 큰 변화 속에 그냥 한국의 소재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가족의 뭐 휴머니즘 이런 것도 좋지만 쪼끔은 다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는 다시 이야기하건대 이 영화는 매우 전략적인 기획 의도를 갖고 있는 음 음. 아메리칸 드림을 오히려 꿈꾸게 하는 예 영화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음. 음.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업계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실제로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 사람이 실제로 전략을 짰는지 안 짰는지는 내가 알 바가 없지. 내가 플랜 B의 브래드 피트를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삭 감독을 만난 게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뭐 영화사에서 그런 계산을 했을 것이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또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저도 아까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 영상 자료나 이런 인터뷰들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걸 물어본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이게 마침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나오던 시점이 이제 대통령 바뀌기 직전이라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을 때 워낙 인종차별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근데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어떤 이주민 얘기를 다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약간 정치적인 영화가 되게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누군가 그런 거 얘기를 하죠. 질문을 던져. 그 이제 인터뷰한 사람이.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정치적인 약간 이런 어떤 시기랑 맞물려져서 이게 영화가 약간 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주는 메시지가 강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감독은 당연히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것은 아니다. 그냥 정말 그래서 이 사실은 이삭 감독이나 그 배우이자 프로듀서로 함께했던 스티븐 연이 모든 인터뷰에서 일관적으로 말했던 건 사실은 이제 휴먼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말한 것처럼 공식적인 입장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기획사는 그런 걸 감안했을 수도 있지. 지금 이 시기에 요렇게 인종적인 문제가 되게 민감한 시기에 이 영화가 나온다면 이게 좀 반향을 일으킬 수 있겠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계획했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획사는 사실 또 그런 걸 감안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삭 감독이나 프로듀서가 그런 걸 또 거기에 뭐 계산하는 걸 참여했는지 나는 알 바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만약에 그게 작전이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게 되게 영리한 작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꼭 그 모든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영화에서 담고 있는 어떤 그런 인간에 대한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한다는 점은 그러면서도 어쨌든 영화가 좋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데는 좀 동의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인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지금 또 아시아인들 혐오 범죄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 영화가 시기적으로 잘 맞다는 거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작전인지 아니면 정말 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시기가 아주 시기적절한 상황에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고 탄생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려졌다는 점에서는 저는 그게 되게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주변인들로서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기까지 관심을 갖지 못했지만 그 주변인과 그 주변인이 아닌 사람들 간의 그런 사회 문제적인 것들에서 시선이 가는 것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사회의 문제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점점점 불안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인 것을 오히려 영화가 다시 한번 건드려 주는 거죠. 마치 플랜 B에서 근데 흑인 영화 감독으로 아카데미상 받게 된 문나이트 같은 경우 평에서 표현할 때 소수 문화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류 문화가 되지 않았었던 그 소수 문화들에 대해서 드러냈잖아요, 영화로. 근데 그런 소수 문화가 이슈가 되는 만연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집중을 가는 것처럼 지금 영화사에서 볼 때는 미나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제가 지금의 삶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이게 사실 그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과 지금 시국적인 어떤 부분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동시에
우리 그 정희석 감독님 딸이 그 수상하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를 많이 했다. I prayed, I prayed, I prayed 이러면서 되게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이제 그 인터뷰할 때 같이 아빠랑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참석을 하잖아요. 네, 그런 기도의 영향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왜냐면은 이게 그 사실 시국적으로 이게 드러난 것도 있지만 언제나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언제나 수면 속에 있었고 언제나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어딘가에서는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뉴질랜드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호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어디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 하나님께서 이 영화와 함께 뭔가를 제시하실 어떤 그런 그 의도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모여서 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희석 감독님이 이걸 만든다고 했을 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셨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그냥 추측이니까 그냥 추측은 추측으로